업무 중 쓰러진 그녀를 안아 숙직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꽤 피곤했던 모양이다. 그저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걱정되었던 나는 그날 사무실에 남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깨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잠에서 깬 후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내가 그녀의 업무를 전부 끝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놀랐다. 전부 끝냈다고요? 2주 분량의 서류 작업을요? 황급히 컴퓨터를 확인하니 정말로 끝나 있었다. 게다가 조금의 실수도 없었다. 대체 정체가 뭐예요? 나지막이 중얼거린 그녀는 나를 가만히 응시하며 물었다. 내 이름은 강지혁, 28세. 전자부품 제조사 본사에서 일하는 평사원이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김 부장님에게 미움을 받아 사사건건 거친 말을 듣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이, 강지혁 씨, 계약은 언제쯤 따올 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 김 부장님의 그런 말에 나는 언제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원래 나는 이 회사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했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영업팀으로 발령 나고 말았다. 좀처럼 실적을 올리지 못해 매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가 사라져 버렸다. 그건 전날 퇴근 시간 직전에 이거 자네가 마무리해 라며 김 부장님이 떠넘긴 일이었고 야근까지 하며 내가 만든 것이었다. 서류 작성을 마치니 퇴근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고 부서에는 아무도 없었다. 김 부장님께 검토를 부탁하기 위해 포스트잇을 붙여 그의 책상 위에 두고 나는 회사를 나섰다. 하지만 다음 날 내가 제출한 서류가 책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부장님은 소리치며 말했다. 자네 중요한 서류를 어디로 빼돌린 거야? 거기엔 우리 회사 중요 기밀이 담겨 있단 말이다. 어제 분명히 부장님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도 그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 어차피 서류를 완성하지도 못했겠지. 자네는 무능하니까. 아닙니다. 정말 만들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영업 실적도 엉망이면서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만들다니. 그때 무언가 생각난 듯 김 부장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쏘아 붙였다. 자네, 이 책임을 지고 다음 주부터 안산 공장으로 가. 네?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라니요? 그렇게 갑자기. 그 공장엔 자네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딱이야. 영업 실적도 못 내는 사람이 여기 있어봤자 방해만 될 뿐이니까. 그렇게 말하며 김 부장님은 나를 내쳤다.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나는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며칠 후 공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 허름한 외관이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조명은 희미했고 사용하는 기자재들은 모두 구형이었다. 게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앞으로 이런 곳에서 일해야 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등 뒤에서 저기 강지혁 씨?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서아라고 합니다. 이곳 공장장이에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세지게 된 강지혁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함께 이 공장을 다시 일으켜봐요. 지혁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8살입니다. 28살? 그럼 저랑 동갑이네요. 나는 그녀가 나와 동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세요? 젊은 나이에 공장장을 맡고 계시네요. 네, 뭐. 박수아 씨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 저도 3년 전까진 본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실수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됐죠. 네? 서아 씨도 본사에서 이곳으로?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본사에서 좌천되었다는 말을 듣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실례지만 혹시 그때 상사가 김 부장님이었습니까? 네, 역시 김 부장님이군. 제 실수였으니까 어쩔 수 없죠. 긴 속눈썹을 내리깔며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는 힘주어 선언했다. 그래도 저는 이 공장에서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을 키워서 더 크게 만들기로요. 하지만 박서아 씨의 그런 뜨거운 열정과 달리 다른 직원들에게서는 의욕을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걸 포기한 채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이 공장의 제품 생산률은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 잡무에 시달리는 듯했다. 서아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네, 아직 일이 안 끝나서요. 그녀는 연일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있었다. 아마도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쓰는 탓에 좀처럼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리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박서아 씨는 무언가를 가지러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서아 씨, 괜찮아요? 나는 곧장 달려가 머리 등을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들고 서둘러 숙직실로 향했다. 품에 안긴 그녀가 보기보다 가벼워서 놀랐다. 그대로 숙직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꽤 피곤했던 모양이다. 그저 지쳐 잠든 것 같았지만 그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나는 사무실에 남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박서아 씨를 기다렸다. 잠시 후 잠에서 깬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혁 씨, 혹시 어젯밤에 저 잠들었나요? 네. 제가 퇴근하려고 할 때 서아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숙직실로 옮겼습니다. 그랬구나. 고마워요. 미안해요.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그런 거. 그보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푹 자서 그런지 아주 개운해요. 확실히 어제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다. 다행이네요. 매일 야근하며 열심히 하셨으니 피로가 쌓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조금 무리했나. 그런데 저기 지혁 씨는 집에 안 갔어요? 아, 네. 서아 씨를 혼자 두는 게 걱정돼서요. 내가 솔직한 마음을 전하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보다 아침 식사해요. 든든히 먹고 힘내야죠.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자 박서아 씨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푹 자고 나서 배가 고팠는지 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 참, 시간이 좀 남아서 서아 씨가 하던 업무를 좀 도와드렸어요. 네? 그거 제가 마무리하려면 2주는 걸리는 일인데 그걸 하룻밤 만에요? 쓰러질 때까지 일하던 그녀가 푹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제 그녀의 일을 도와둔 것이었다. 놀란 박서아 씨가 황급히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단하다. 정말 대부분 끝나 있네요. 게다가 실수도 하나도 없고. 중얼거린 뒤 그녀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사실 나는 학창 시절부터 해외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해외에서 한국보다 발전된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힌 후 귀국했다. 하지만 귀국 후에는 한국인 특유의 애매한 표현이나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식의 눈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박서아 씨는 그랬군요 라며 납득하는 눈치였다. 고생 많았겠네요. 지혁 씨는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데 그걸 살릴 수 없는 부서에 배치되다니.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러서 영업에서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상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의 말을 꺼냈다. 그런 내게 박서아 씨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당신은 이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혁 씨가 와줘서 정말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기뻤다. 줄곧 회사에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만 생각했기에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시스템 개선을 조금 시도해 봤습니다. 시스템 개선을요? 네.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좀 했더니 2주 분량의 일이 하룻밤 만에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역시. 정말 고마워요. 박서아 씨가 감사함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지혁 씨, 앞으로 제 오른팔이 되어서 일해주지 않을래요? 당신의 능력은 여기서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새 그녀가 나를 지혁 씨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쑥스러워하면서도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네, 기꺼이. 그 후로 공장 시스템을 재검토하며 조금씩 개선해 나갔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 이전까지 짧았던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불필요한 야근도 줄일 수 있게 했다. 요즘 공장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박서아 씨가 말했다. 확실히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은 말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항상 지친 표정으로 일했다. 하지만 요즘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힘차게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시작한다. 다들 지혁 씨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요? 일하기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고들 해요. 덕분에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공장을 바꿔나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기쁘네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아 씨에게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공장의 실적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본사에서 김 부장님이 공장 시찰을 위해 찾아왔다. 이야, 오랜만이군. 일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부러 보러 와줬다고. 요즘 실적이 오르고 있다며? 김 부장님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서아 씨에게 말했다. 네, 강지혁 씨가 시스템 개선을 도와준 덕분입니다. 해요? 그 강지혁이? 그 녀석이 뭘 한다고? 내 덕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상한 김 부장님은 나를 불러내 따지기 시작했다. 내가 자네를 이 공장에 작업원으로 보냈을 텐데 왜 시스템 개선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 말에 박서아 씨가 반박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도와달라고요? 지혁 씨는 제 부탁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지혁 씨가 공장 시스템을 개선해준 덕분에 업무 효율이 오르고 실적도 상승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래머로서 매우 뛰어나고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따뜻한 말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발언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듣고 있던 김 부장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나하고 상의도 없이 멋대로 프로그래밍이나 하고 말이야. 책임은 박서아 씨가 져야겠어. 본사 내 부서로 이동을 명하지. 그런 명령에 박서아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왜 기쁘지 않나? 본사로 돌아올 수 있잖아.
게다가 3년 전처럼 내 밑에서 일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며 김 부장님은 박서아 씨의 어깨에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지 마세요. 그녀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다시는 김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장님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박서아 씨가 왜 이 공장으로 오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김 부장님은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도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아마 끈질기게 추근댔지만 그녀가 전혀 받아주지 않은 것이 이곳으로 좌천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김 부장님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본사로 복귀시켜준다는데. 저는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 직원들과 그리고 지혁 씨와 함께요. 필사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호소했지만 나를 지혁 씨라고 부른 것이 더욱 김 부장님의 심기를 건드려 이번에는 내 험담까지 시작했다. 뭐야 저런 녀석, 무능하고 일도 못하는 쓸모없는 데다 나한테 아부 한마디 못하는 무뚝뚝한 놈 주제에 그래서 이런 시골로 쫓아낸 거라고. 그 막말이 끝난 후 박서아 씨가 김 부장님 정면에 서서 소리쳤다. 지혁 씨를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뭐라고? 그녀에게 단호한 말을 들은 김 부장님은 머리에서 김이 날 것처럼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공장 언제든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는 이번엔 역으로 화를 내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다. 다시 예전처럼 자네를 궁지로 몰아 넣어줄까? 그때 김 부장님의 스마트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야? 이 타이밍에 사장님? 놀랍게도 전화를 건 사람은 사장님이었다. 내용은 즉 사장님이 공장에서 벌어진 그의 언행 일부를 CCTV 영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걸 몰래 찍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폭언과 부적절한 행위가 사장님께 들통나자 김 부장님은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눈에 띄게 허둥대며 동요했다. 공장 보안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내가 설치했던 CCTV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역할을 해준 것이다. 사장님은 김 부장님의 발언을 통해 부당한 이유로 나를 공장으로 보낸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본사로 돌아오는 대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할 테니 빨리 복귀하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했다. 김 부장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면서 공장을 떠났다. 그 후 본사 조사가 진행되었고 내게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 밝혀진 그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현재 직위에서 강등되어 다른 부서로 발령난 것이다. 소위 대기 발령 부서의 업무 내용은 창고 정리나 청소였고 매일 반복되는 잡무를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휴직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박서아 씨에게 추근됐던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져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혼했다고 한다. 한편 공장은 사장님의 지원으로 최신화가 진행되었다. 덕분에 공장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더불어 박서아 씨의 대우도 개선되었다. 지혁 씨 고마워요. 앞으로도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줄래요? 네, 서아 씨가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혁 씨를 좋아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서아 씨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하기로 결심했다.